들어오시고요. 313페이지 우리 양도소득세 이제 본격적으로 또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죠. 항상 말씀드리고. 자,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일단 이번 순환에 보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요약집으로 또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제 한 거의 5주에 걸쳐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하게 되는데 그 5주에 걸쳐서 양도세를 집중적으로 할 때 그러는데 뭘 5주에 걸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될 때 그때 집중적으로 잘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것들은 지금 배운 거에서 뭐 5, 6월 가더라도 거의 다 배웠어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재산세에서는 토지용 부분 같은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종부세도 뭐 다 뭐 이렇게 구조를 전체적인 구조 익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외우는 거죠, 뭐 아까 그죠? 그런 것들 세부담상한선 뭐 개정 내용 그 다음에 세율에 대한 거 뭐 등등 그런 거 보유한별 또 연령별 세액공제 이런 거 개정된 거 이런 거 외우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꾸 보면 되는 거죠. 뭐 그런 건 뭐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뭐 그런 게 뭐 이론이나 산식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어려움이 없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이제 집중적으로 할 때 전체적인 양도세를 틀을 내용들을 스토리처럼 이렇게 좀 기억하고 또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또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1, 2월 과정에 이어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더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시험 문제 우리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한 5주 과정 이제 할 때 이어서 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우리 출제되느냐, 과세 대상이요. 자, 양도소득세 대상. 또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지.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독립한 문제로 이게 이제 거의 해거리로 나왔어요. 희한하게도 보면 26회 때 나왔어요. 27회 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8회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역시 나왔어요. 자, 29회 시험에서는 제가 과세 대상은 뭐 양도의 개념과 묶어서 한 문제 나오거나 뭐 그런 정도일 것이다. 나온다 그러면. 자, 그랬는데 작년에는 독립한 문제는 안 나왔어요. 자, 근데 올해는 이제 또 잘 보셔야 됩니다. 과세 대상 또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해거리로 계속 최근에 나왔잖아요. 최근에 보더라도 26회 나오고 27회 안 나오고 28회 나오고 그 다음에 29회 독립한 문제로 안 나오고 종합문제 속에서 스치듯이 그냥 양도의 개념 유형에서 지문에 나오고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독립한 문제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30회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 여러분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뭐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또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느냐. 보유기간 판정할 때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 보유기간 판정에 관한 건데 양도 시기, 취득 시기요. 근데 이게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독립한 문제로 가끔씩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독립한 문제로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이건. 그 다음에 나오면 뭐 종합문제 속에 나올 수는 있고요. 오늘 또 보긴 배웁니다. 자세히 또 배울 거고요.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요 계산 과정이요. 계산 구조와 함께 그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두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자, 중요하고. 자, 그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 이거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뭐 그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양도세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또 어려운 거고요.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요.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잖아요. 신고납부할 때 그 관련한 얘기, 그 신고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납세 절차 무조건 또 이것도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도 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납세 절차.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테마로. 근데 비과세도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로넣기 문제로 해가지고 예상했던 게 나왔어요. 자,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나왔는데 올해도 또 비과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양도세의 대여섯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먼저 313페이지 양도소득세 제1절 의 및 과세 대상 있잖아요. 의 및 특징. 이거
빠르게 한번 지난 기초과정부터 배웠던 것들이나 쭉쭉 한번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의의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성 없이요. 그죠? 아까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이고요.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여러 번 팔면 그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거주자인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특징 동그라미 1번부터 이런 것들 쭉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3번 보시니까요. 개인 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물, 밑줄이죠. 개인 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 의해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금을 진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계산은 따로따로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 납부함을 진다. 연대납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밑줄이고 또 4번이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함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밑줄 쫙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5번 양도세는 신고 납부한다는 것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면 314페이지 동그라미 6번 양도세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된다는 거. 동그라미 7번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분할납부는 허용되죠? 예. 자, 이런 것들 체크 살짝 해놓고요. 그 다음에 특징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과세 대상 보겠습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 어떤 것들을 열거되어 있는지.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세형인데 부동산 등에서 그 표로 그림을 보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 당연히 대상이고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고요. 또 기타 자산은 그래서 기타 몽땅 싸그리 다가 아니라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제 또 봐야죠. 315페이지입니다. 과세 대상물의 종류입니다. 양도세 대상은 토지 당연히 대상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의하고요. 살짝 그냥 당연한 체크고 형광펜 줄을 필요가 없어. 이런 건 실질과세상 당연히 사실상 지목에 의해서 판단하잖아요. 현황에 의해서.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하다. 지적공부상 지목에 의하고요. 연필 같은 거로 쓸죠. 건물입니다.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인 것으로 여기 밑줄이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건물이 이전할 때 함께 수반해서 이전되는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인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물 대상이고 동그라미 1번 건물의 용도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공부상으로는 어떤 건물이 주택이에요. 근데 주거용 건물인데 근데 실제는 양도 1년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뭐 양도로 과세?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는 거고 당연합니다. 이런 것들 실질과세 원칙상 이해하면서 읽어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 무허가 또는 위법적 건축물로서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한 거죠. 이런 걸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상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자, 그래서 토지 건물 대상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제 얘는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죠.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별되고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는요. 지상권 대상인데 자, 여러분이 보는 거고 과세 방법에서요. 두 번째 줄 끝에 소득세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면 주려.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요. 또 과세 방법에서 세 번째 줄 자,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된다며 주려. 그래서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돼야 한대요.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귿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요. 과세 방법에서요.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 전세권과 달리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밑줄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한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밑줄이고요. 316페이지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조금 빠르다고 느끼신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요거 우리가 양도세 예상은 기초입문과정부터 11월, 12월, 1, 2월 계속 봤던 거라 그냥 쭉쭉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아까 이용에 관한,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도 대상이 돼요. 소득세법상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예를 알아둬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체크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줄이고요. 자, 어떤 게 그 예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대상이라고 그랬죠?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토지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주택공사라고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지금 소득세법 기본 통치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상환채권. 또는 상환사채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랬죠. 주택상환채권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토지 상환채권이나 주택 상환채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 옆에다가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국민주택채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바꿔줘 안 바꿔줘? 안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근데 토지상환채권이나 주택상환채권은 갖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죠?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또 밑줄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요. 이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라고 그랬죠? 예.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주부수강생이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는데요. 계약금을 치렀어요. 잔금 치르기 전인데요. 취득시기 도래하기 전 잔금 치르기 전인데요. 요거 애들 아빠 명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금을 왜 치릅니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집이 권리를 갖게 되니까 계약금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명의가 바뀌면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봐서 양도세가 된다. 이때 참고적으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자, 취득가액은 일단 취득가액은 요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걸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은 여기다가 프리미엄 얹어서 팔았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도 양도세 대상이 되나요? 실제 거래가 되나요? 예,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거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되나요? 그런 것도 프리미엄 받고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을 넘겼을 때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양권 주부수강생 중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합격하셔가지고 중개 사무실 안 차리고서 있잖아요. 그 분양권 같은 거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분양권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분양권 같은 거 쫓아다니면서 요즘 지금 규제가 심해졌지만 몇 년 전까지 재작년까지 한참 좋았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주부 우리 카페에 이제 카페 모임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 적이 있어요. 근데 운영자 중에 한 명 있는데 꼭 그 정보 있잖아요. 저한테 문자 메시지 꼭 보내줘요. 내가 그런 거 보러 다닐 시간이 있냐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어디에 분양권 정보 나오잖아요. 그럼 꼭
저한테 그 문자 메시지 보내줘요. 그리고 그래서 어디 뭐 미분양된 거 있고 그러면 또 꼭 저한테 뭐 몇 세대 남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를 꼭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내주는데 그 주부수강생이 하는 게 뭐냐면 일반 직장 다녀요. 공인중개사 합격했어요. 일반 직장 다니면서 분양권에 관심 있어가지고 틈틈이 그 분양권 쫓아 정보 검색하고 다 쫓아다니면서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분양권 하나 이제 몇 천만 원씩 이제 뭐 이렇게 아니면 뭐 1억씩 몇 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전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억 뭐 1억 몇 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주 보니까 큰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분양권을 사가지고 팔고 이거 전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한테 그 분양권 전매해가지고 몇 천만 원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조금 다리품 팔고서 한 3천인가 4천인가 벌어가지고 그때 한 번은 또 얼마 전에 한 번은 또 저 찾아와가지고 또 밥 한 번 사고 그래서 밥 한 2번 샀어요 벌써. 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이제 언니들 친한 언니들 뭐 부르면서 저도 같이 불러가지고 밥 한 번 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아 여러분들 그 몇 천만 원 그 저 비용 제하고 모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모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다리품 팔아가지고 바로 그냥 한 방에 그 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그런 거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프리미엄 그 피해 상당에 대해서 자 그런 겁니다. 이런 것도 자 그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 합격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실무에 나가셔서 또 유능한 중개사가 되시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혹시 또 사정 때문에 애들이 어리거나 어떤 사정 때문에 실무에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이렇게 취업하거나 안 한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들이 자 그 분양권 같은 거 요즘은 뭐 그 쉽지는 않지만 어떤 부동산 작은 것도 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은 큰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만약에 그런 똘똘한 주부수강생은 제가 항상 그 주부수강생이 있지만 아무개 씨는 신랑이 하여튼 복 받았어. 자 내가 보니까 신랑이 전생에 어떻든 간에 나라를 구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생에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냐면 이렇게 똘똘해가지고 아니 직장 다니면서 일반 직장 다니면서 가게 보탬이 돼. 그 다음에 또 틈틈이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또 이렇게 뭐 투자해가지고 또 돈을 벌어. 아 그래 얼마나 그 저기야 그러면 그죠? 아유 그냥 그 신랑은 그냥 그냥 저 어깨가 그냥 저 가볍잖아요. 자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수강생 되리라 믿습니다. 왜 웃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들도. 유능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한쪽 가신 4번 기타 자산이에요.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기타, 자산, 글자 그대로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이에요. 자, 영업권인 대상이 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이거 꼭 알아셔야 돼요. 밑줄인데 사업용 고정자산 가로도 계속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밑줄. 또 가로요.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요.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하여튼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토지와 함께 한다는 영업권 시험에서는 건물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한다는 영업권 이렇게 나와요 시험은. 그 다음에 보충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범위요. 아까 여기를 밑줄을 그으세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인가허가 면허 법규상 이전에 금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서 다 대상이 됩니다. 이런 영업권. 니은번이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 밑줄입니다.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종보다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또는 토지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대상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이거를 지금 여러 번 나왔고. 그래서 거기 표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니까요.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대상인데 기억번입니다. 자, 이용권, 회원권이요.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이요. 그 예를 좀 적어 놓으셔야죠.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 콘도, 또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명칭 불문하고 골프 회원권 등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뭐 기르면 골프 회원권 같은 회원권이요.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대상이 다 된다 그랬잖아요.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다 대상이 됩니다. 면적 기준, 시설 기준 없습니다. 니은번도 미술입니다.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미술작이요.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주주 회원권이라고 하는데, 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뻥으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법인의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좋다.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그런 주식도 대상이 된다. 자, 이런 거. 니은번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법인 주식이 있어요. 특정한 법인 주식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조금 이제 뭐 표현이 바뀌고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종업표 수정하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고 그럴 때 특정 법인 주식이요. 그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요건을 바꿔서 쓰시면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긴 보는데요. 자산 요건 한번 보세요. 해당 법인의 자산 총액 중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넘어요. 부동산을 좀 많이 갖고 있네요. 그죠? 50% 동그라미. 아니, 줄 긋지 말고 50%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과점주주의 주식 보유 요건. 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액 차지하는 비율이 50% 넘어요. 50%의 동그라미요. 얘네들 주식 많이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양도 요건입니다. 해당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여러 번에 걸쳐 양도했을 때 그들 중 1인이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해서 3년의 동그라미 3년 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 50%의 동그라미요. 여기서 물론 이제 추가된 내용이 뭐 있긴 있어요. 뭐 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뭐 과점주주 외의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포함한다 막 돼 있고 그런데 정오표 수정해서 적어 놓으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 특정한 법인의 주식 특정 법인 주식은요 요건이 이거예요. 간단하게 자 50 그 다음에 3년 내 50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50 3년 내 50이요. 이거예요. 자, 이 법인에서 전체 자산 총가액 중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넘고 이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전체 50%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년 내 여러 번에 걸쳐 양도했을 때는 50% 이상 양도할 때 그 주식은 대상이 된다. 그래서 특정 법인 주식 있잖아요. 거기 이 363페이지 동그라미 3번 맨 하단에 특정 법인 주식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가로에 열고 50, 3년 내 50이요. 50, 3년 내 50. 리듬을 타면서. 바꿔 쓰시면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게 특정 법인 주식이다만 아시면 돼요. 50, 3년 내 50이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편하게 한번 보시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봅니다.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인데, 자, 자산 요건을 봅니다. 당해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전체에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입니다. 80%의 동그라미, 100분의 80에. 오우, 주식 많이 갖고 있네요. 부동산 등이 보유 비중이 높네요. 80% 이상인 법인. 업종 요건,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냐? 특수업종.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그 다음에 점이 없네요. 골프장, 스키장,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 또는 전문 휴양시설 건설 취득하여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러니까 골프장이나 스키장이나 휴양 콘도 같은 거 영위하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법인은 부동산 빼면 자산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게 80% 넘고 이런 스키장 골프장 같은 걸 영위하는 업종의 법인인데 자 양도 요건 단 한 주의 동그라미요. 단 한 주만 양도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아까 특정 법인 주식은 50% 이상 양도돼야 되잖아요. 여러 번 양도했을 때는. 근데 얘는 자 단 한 주만 양도하더라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거기다가 여러분이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제목 옆에다가 80% 단 한 주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요. 하나는 절 보세요. 50, 50, 3년 내 50. 그 다음에 80% 단안주. 이렇게 리듬 타면서 자, 기타 대상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 특정한 법인 또는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분의 주식은 요건이요. 50, 50. 아이, 저를 안 봐. 이렇게 호흡이 안 맞는 사람들 내가 혼자 뭐 이렇게 독학하는 분들이 많은데 독학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그랬잖아. 호흡을 딱딱 맞춰야지. 자, 50, 50, 3년 내 50, 80% 단안주예요. 에브리비다가죠. 시작. 50, 50, 3년 내 50, 80% 단안주. 좋습니다. 요 해당되는 주식이 기타 자산으로서 대상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요건은 필요 없고요. 뭐 거기 특정 법인 주식과 특정 업종 영위 법인 주식 비교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하여튼 기타 자산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용 고정상과 함량단 영업권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대상 아니고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골프회원권 등등 다 대상이 되고 회원권적 성격이 든 주식 포함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는 50, 50, 3년 내 50, 80% 단안주 요건에 해당한 주식이 대상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쪽 과시는 5번 317페이지면 하단부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다음에 원에 해당하는 주식 출자 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 주식 대상인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제목이 밑줄이고 그리고 기억번 맨 끝에 대주주가 양도하는 건 밑줄이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 318페이지 대주주 요건이 표현 나왔는데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니은번 봅니다. 니은번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여기 밑줄이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주식. 그러니까 장외 거래한 주식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원칙은 대상 아니에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이에요. 기업과 니은은 또는이에요. 또는 장외 거래하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소액주주나 여러분들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권 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하잖아요. 여러분 양도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액주주고 대주주도 아니고 장외 거래하는 것도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다. 동그라미 2번 주권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비상장법인 주식 밑줄이요.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돼요.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주가 양도하든 요 정도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요.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금융상품 있죠? 발생한 소득은 대상이 된다. 다만 밑줄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올해 2월 달에 또 사실은 또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파생상품 관련해서 또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뭐 그 자세한 얘기를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에는 집어넣긴 집어넣었어요. 개정 내용을 집어넣긴 넣었는데 그건 필요 없고 그냥 파생상품 대상이 된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부터 이익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 정도 보시고 가면 됩니다. 파생상품의 범위에서 개정이 있었는데 그 참고해서 진짜 참고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 양도세 대상 인거 쭉 살펴봤습니다. 아닌 거 거기 오른쪽 봅니다.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인데 자 하나하나 아닌 것들 한번 체크해 봅니다.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상권, 전세권 대상이지만 지역권 아니고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다. 체크고 그 다음에 저작권, 출판권, 상표권, 어업권, 광화권. 어업권, 광화권은 취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자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어떤 간에 일체, 무체 지상권은 대상이 아니다. 어업권, 광화권, 특허권, 상표권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점포임차권,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점포임차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우리가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잖아요. 부동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임차인이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점포임차권은 제가 열거하는 것들이 부동산에 관한 게 있는지 따져보세요. 제가 당구장 가봤냐고 물어봤었잖아요. 당구장 가봤어요? 네? 당구장? 가봤구나. 어떤 주부 선생님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당구장 가봤어요? 그랬더니 막 말을 하려고 말라고 막 그러길래 아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했더니 한 번 가봤는데 이런 분이 계신데 한 번 가봤으면 가본 거지 결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해봤는데요. 이거 똑같이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당구장 얘기 드렸잖아요.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 때 뭐 커피 자판기, 환타 자판기, 컴퓨터 이런 것들을 단골 손님과 함께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넘길 때 제가 지금 열거한 곳에 부동산에 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큐 때 커피 자판기, 컴퓨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포임차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주권 아니고요. 6번이요.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 대상이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영업권과 분리되어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또 7번 주권 상장 범위의 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 거래하면 대주가 양도한 것도 아니고 장외 거래한 것도 아니니까 주권 상장 범위 주식은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8번 파생상품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이익이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 아닌 것들 다 체크하시면서 얘네들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거기 뭐 예제 문제는 뭐 소득세법상 고제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는데 답이 그냥 보이네요. 지상권, 전세권, 골프용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 자,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다. 기출이 됐었고요. 320페이지 제2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것은 뭐냐? 자, 보시면요. 양도의 개념, 우리 양도세 양도가 뭔지 기초입문과정부터 설명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자, 요 얘기요 해드렸습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요. 아까 스트레칭 안 해가지고 몸이 찌푸퉁했다는 등 뭐 그랬는데 다 목 운동부터 정성 들여서 한번 합니다. 아이고, 예, 목 운동부터. 자, 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지난번에만 해도 또 춥고 그러더니 요즘 이제 더워졌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22도인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막 덥더라고요. 그래서 덥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강의하는 곳에서 선풍기 틀고 강의했어요. 낮에, 오후에. 더워가지고. 그럴 정도로 벌써 이제 선풍기 춥다고 그런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난주 뭐 지지난주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더워가지고 이제 선풍기를 틉니다. 이제 금방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양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읊어보셔야죠.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 한다.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사실상 유상 이전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한 것으로 본다. X죠?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잔금 받거나 그러면 이전했다고 보고 사실상 이전해야지. 근데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형식적 이전의 대표적인 예로 제가 맨날 들어든 것이 뭐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랬는데 어떤 얘기냐면 자, 이런 거라고 그랬죠. 갑이 난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옛날에 제가 재봉틀 판례로 소개했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1960년대, 70년대 재봉틀을 굴려가지고 자, 한 집안에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재봉틀을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 어머니가 여전히 재봉틀을 굴려서 사용 수익해요. 근데 변제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맘대로 알아서 해 이러면서 채권자한테 처분권을 이전하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계약 했잖아요. 그럴 때 갑이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고 돈을 빌리고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고 그 다음에 을은 채권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을 때 변제가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자산에 대해서 갑이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우리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권능 이렇게 세 개 권능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사용 수익은 여전히 누가 하느냐? 사용 수익은 여전히 누가 하냐면 양도담보 계약은 채무자가 한다. 갖고 있다. 그잖아요.
여전히 재봉투로 굴리고, 근데 처분권만 채권자한테로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자, 갑에서 을로의 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사실상 이전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성역축하고 변제계도 돈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했어요. 처분권만 이전했으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다. 형식적 이전이다. 그래가지고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등기 형식만 소유권 이전 형식이지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제기가 돼가지고 돈을 채무자가 갚으면 자, 담보 사유가 소멸돼서 채권자로 처분권 갔던 거 다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로 복귀해요. 이때 또 양도에 당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갔던 거 다시 온 거니까. 근데 변제기가 되는데 돈을 못 갚아. 그래서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을 채권자가 매각해요. 이 재산을. 자, 이때는 제3자에게 매각을 했다. 자,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양도해당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28회 시험 때는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해당하는 것, 정답 좀 이거였어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해당 한다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사실상 반드시 유상이전이야.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그래서 양도세는 작년 29회,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이거예요. 자, 이게 결국은 또, 작년에 지문에 또 나왔었는데, 양도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상속증여 등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죠? 취득세는 상속증여 같은 무상 취득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근데 양도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상속증여 등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다시요. 여러분한테 누가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20페이지 그래서 양도의 개념 정의요. 양도란 밑줄이죠.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밑줄. 그리고 읽어보니까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서 또 밑줄이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밑줄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상 이전의 의미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줄 과세상 자산이 대가를 받고 이전되는 유상 이전에 하면 여기요. 무상 이전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사실상 이전의 의미. 민법상의 물권 변동 요건인 등기와 관계없다는 거죠. 소득세법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과세물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를 본다. 그러므로 몇 줄이죠?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의 등기 등록은 과세 조건이 아니다. 이런 것들 체크해요. 양도의 형태 봅니다. 양도로 보는 유형과 보지 않는 유형이 쭉 나오는데 지난 1, 2월 과정에 자세히 소개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쭉쭉 제목을 보면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들을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의 형태 봅니다. 보시니까요. 양도로 보는 경우요. 매도요. 당연히 양도에 해당하죠. 매도.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그 다음에 교환이요. 교환은 두 번째 줄 금전이의 재산 것으로 맞바꾸는 거. 두 번째 줄 빗줄이죠. 양도소득세와 과세한 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이를 각각 쌍방 모두 양도로 봐서 쌍방 모두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갑 소유의 A 건물, 을 소유의 B 소유 맞바꾸면 갑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하는데 상대방 부동산 받고 이전하고 또 을이라는 사람은 또 자신의 부동산 이전하는데 상대방 부동산 받고 이전하고 그죠?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될 수 있다. 3번 법인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설립회사에 소유권 이전하는데 출자자가 부동산을 신주를 배정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니은번 밑줄입니다. 법인이 아닌 조합의 현물 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지 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기 개인 사업자 1인 회사에 있죠. 1인 회사에서 자기가 개인 회사 1인 회사에 자기 개인 사업자에 출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거 살짝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충 내용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대물변제 보겠습니다. 대물변제 보시니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리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사의 계약이요. 이 대물변제 유형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자세히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였냐면 저를 보세요. 대물변제 자세히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대물변제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 건데 가름하여 변제하느냐 관하여 변제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럴 때 대물변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금전을 대여해줬고 자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고 을 채무자입니다. 변제기가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죠. 자 그럴 때 2억 상당의 어떤 부동산으로 자 부동산을 변제에 가름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을에서 갑으로. 그랬을 때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사실상 이전 됐어요.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당하는데 을이 무슨 대가를 받았냐? 무슨 대가를 받았어요?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갑으로부터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뭐하게 됐어? 면하게 됐잖아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금전적 채무에 자 가름하여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이전하게 되면 자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자 가름하여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이전하면 이거는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또 똑같은 구조가 민법 750조 손해배상에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혼할 때 이혼의 자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은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면은 자 제가 그랬잖아요. 이혼할 때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오래 있겠는데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해당한다는 거. 양도세가 과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요즘은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는데 부동산 위자료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위자료 줄 때 위자료 지급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다. 그랬죠? 근데 실제는 이혼의 위자료를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준다 할지라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단 이혼할 때 제3분할로 인한 이혼할 때 이혼 당사자 일방 행사는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니까 그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지만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에 힘입어서 혼인 후에 재산을 형성했잖아요. 자 그럴 때 이혼하면서 제3분할 종권 행사에 원래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거 내가 찾아온 거니까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혼의 위자료를 주더라도 취득 원인을 뭐로 해야 돼요? 제3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취득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양도세도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고 또 취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물납도 양도해당하죠. 제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지자체에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을 물납하게 되면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사실상 이전됩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무슨 대가를 받아요? 부동산 사실상 이전했어요. 자, 조세 물납하면 그러면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부동산 물납하게 되면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조세 물납도 양도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변제로서 양도해당하는 이런 것들 꼭 알아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거기 대물변제 유형 자 1번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경우에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등을 이전했다 양도해당하고 2번 이혼 당사 일방이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 이전했다 윗줄이죠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해서 양도해당하고 체크 3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대물변제한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 수작이요. 그 다음에 공용 수용입니다. 수용도 제목만 하시면 되죠. 강제적 매매가 이루어져도 토지 소유자가
수용권자한테 소유권 이전하는데 보상금 받고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한다. 제목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부담부 증여요. 요거 부담부 증여 지난 순환에 자세히 소개해드렸고 또 다시 한번 취득세에서 나왔었고 다시 한번 부담부 증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자 보세요. 부담부 증여를 또 소개해드리는데 여기를 봅니다. 부담부 증여. 자 보시면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부담부 증여 봅니다.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부담부 증여. 먼저요. 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시가 자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요.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수증자 을이 있고 자 그랬을 때 갑이 을한테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했는데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합니다. 야, 내가 5억 상당 토지 증여할 건데 받을래? 그래? 야, 근데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건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에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러지. 그래서 그 말은 수증자가 채무를 뭐 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야 될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에 대해서 뭐요?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3억 원의 양도세 내는 건 아니고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나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요. 보시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이거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계산 사례 문제로 요런 문제로 해가지고 수증자가 이제 채무 인수하기로 했을 때 다음 중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5억, 2번 3억, 3번 2억, 4번 1억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수강생들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안 풀고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다? 요 사례에서 3억 원.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하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채무를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왜 양도에 해당하냐면 애초에 왜 증여자 입장에서 양도에 해당하느냐. 자, 자신이 갚아야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채무를 면하게 됐잖아요.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그래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대가한 게 있다고 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그쵸? 네,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저 채무인수액 3억 이외,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외 자산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이거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에요. 저 사례에서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라고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근데 이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 아닐 때 얘기지 만약에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다. 알았어요. 뭐 내가 알아서 갚을게 3억 원. 아버지가 미성년자나 군대에 있는 자녀나 대학생인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는데 알았어요 아버지 월급 저 알바 뛰어서 아니면 군대에 월급 모아서 갚을게요. 이거 결국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 결국은 요것도 자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 그럴 때는 자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됐다는 걸 입증할 수 없잖아요. 눈이 감기시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 저기는 그냥 억지로 막 눈을 막 지금 뜨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만약에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취득세도 했었어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를 하면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저 사례에서 3억 원은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인수되지 않은 거 추정하니까 증여에 해당하고 요거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만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죠.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을 입증하면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입증이 되면 채무 인수 사실이 만약에 채무 인수가 입증이 된다. 자,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자녀한테 주로 집 사줄 때 그냥 집 사주는 것보다는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집을 사주면 단순히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양도세로 나머지는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절세 유리하다. 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저희 큰 누나가 저 조카한테 집 사주면서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부담부 증여 봅니다. 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건데 양도에 해당 여부. A번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봐서 누구한테요? 채무액 상당의 부분 밑줄이고 여기 밑줄이요.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그 부담부 증여에 관련한 얘기 채무액 상당 관련한 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B번 봅니다.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자, 유상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로 보아서 수증자에게 뭐가 부과된다? 증여세 부과한다.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을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C번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밀소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계속 미출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추정합니다. 쭉 밑줄이요. 추정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 다만 또 해당 채무액이 국가, 지자체에 대한 채무 등 법률적인 조론 바에 따라서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때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밀소 간의 부담부 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X죠? 항상은 아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됐고. 그 경매 내려와서 동그라미 7번입니다. 제목만 아시면 되죠. 경매나 공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동그라미 니은번 봅니다. 여기 밑줄이요.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최근에. 소유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재취득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갑이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대어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데, 자, 그럴 때 얘 채무자고 얘는 채권자입니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이 부동산이 근데 누구 소유냐 그러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아니에요. 병이라는 사람 소유입니다. 자, 이럴 때 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민법에서 물상보증인요.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기,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아요. 그럴 때 얘기인데, 그럴 때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어요. 그랬더니 병이 이 웬 날벼락이냐 이래가지고 경매 넘어가는데 얘가 병이 재취득합니다. 경매에 참여해서. 그랬을 때는 자,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요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한다는 것은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채무자는 민법 이런 거 배우는데 나중에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채무자가 경매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물상보증인이 경매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판례가 물상보증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상보증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얘가 재취득했을 때는 경매에 참여해서 경락을 받아요. 그랬을 때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결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양가로 2번이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뭐 보충해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 부행으로 본등기를 이행한 경우, 이런 때도 뭐라고요? 양도로 봅니다. 가등기했다가 나중에 본등기할 때, 이때 양도로 본다는 거. 본등기 이행할 때 그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 보겠습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요.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죠?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그 다음에 323페이지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입니다. 여러분 힘내시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밑줄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 짝이요. 그래서 이거 어떤 얘기냐면 정책적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면 절차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는 경우, 자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밑줄 짝이요. 양도로 보는 경우요. 환지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돼서 쭉 밑줄인데요.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있죠. 이때는 양도로 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이거는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지역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벌어지는 지역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명의 편의상이요. 34평 아파트 한 3채 정도를 지분을 갖고 있다고 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0제곱미터 권리면적이. 자, 근데 권리면적이 200제곱미터.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면적 예를 들어서 원래 권리면적이 24평 아파트 한 채 지분 정도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자, 근데 제가 원래는 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권리면적이 이렇게 돼 있었고 권리면적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원래 이제 사업 시작되면서 이제 사업시행자에게 요거 갖다가 양도했죠. 사업시행자 양도했다가 나중에 요거 이제 34평 아파트 한 채 지분으로 환지를 받아요. 권리면적보다 감소가 됐네요. 그리고 얘는 24평이었다가 뭐 34평으로 또 받았어요. 자, 그럼 얘는 권리면적이 늘어났네요. 자, 이랬을 때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되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갑은 3채 지분에서 1채 지분 받았으니까 2채 지분만큼을 사업시행자에 양도한 거고 얘는 청산금을 수령해야 돼요, 부담해야 돼요. 받아야지. 여러분들 줄어든 것만큼 수령해야 되고요. 자, 요거는 지난 손에 적어드렸으니까 지울게요. 자, 수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청산금 수령합니다. 환지 권리가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습니다. 가만지요. 가만지. 그 다음에 얘는 24에서 34평으로 권리면적이 자,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것만큼 취득한 거죠? 예, 그래서 10평 지분만큼 늘어난 거고 취득한 거고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얘는 수령해야 돼, 부담해야 돼요? 부담해야지, 늘어난 것만큼. 그래서 환지 권리가 늘어났죠, 증환지. 그럼 거꾸로 보면 돼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가볍게 한번. 환지 권리가 늘어난 증환지는 늘어난 것만큼 청산금 부담하고 부담에 대해서 뭐가 부과돼? 취득세가. 환지 권리 줄어든 가만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어디로 가시냐면요. 네, 323페이지. 자, 그래서 예외 양도로 보는 경우까지 봤습니다. 가만지 경우 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입니다. 자,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번 밑줄이죠.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밑줄. 니은번 위 기억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밑줄이요. 자, 그리고 디귿번은 뭐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의 위 기억과 니은의 요건을 다 충족할 수, 뭐 입증 서류 제출. 여기 보세요.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 경계가 넉넉히 계신 분은 힘내시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토지 경계가 삐뚤삐뚤하니까 토지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정하기로 했을 때 이쪽 토지 소유자 갑이고 이쪽 소유자 을인데
삐뚤삐뚤해서 경계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각과 을이. 일대 이 토지 교환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체 토지 면적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 초과하면 안 됩니다. 20% 초과하면 그때는 양도로 봅니다. 꼭 알아두시고 반드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양도담보는 금방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 보니까 양도담보란 시간이 엄청 됐네. 일단 무조건 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쉬었다가 보겠습니다.